손해사정사 변운년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 맞짱뜨기 41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의 영상 제목은 얼마 전의 일인데요. 가막산이라고 하는 그 산 속에서 머리가 없는 30대 여자분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는데, 그런 경우 만약에 그 분께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을 들어놨다 사망보험금이 지급될까요? 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가막산 머리 없는 시신 사건에 관하여 뉴스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사건의 개요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난 9월 25일 동두천시에서 30대 여성 A씨라고 칭하겠습니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겨놓고 가출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실종된 지 약 50여일 만인 지난 14일 가막산 절벽 60m 아래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당시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고 머리가 훼손되고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수색을 통하여 19일 최초 발견 지점에서 1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의 머리를 발견했고, 경찰은 A씨가 혼자 택시를 타고 가막산 근처까지 간 화면은 확보한 상태이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살이냐 타살이냐가 쟁점인데요.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건 자살이다 타살이다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먼저 그 몸통이 발견된 부분은 60m 절벽 아래 부분의 그 숲속인데요. 만약에 이게 추락을 했다 그러면은 실족사라든가 아니면 자살을 하려고 떨어졌다 그러면은요, 그 떨어진 부위에 잔 나뭇가지들이 뭐 부러졌다든가 이런 흔적들이 널려 있어야 될 텐데, 나뭇가지 하나도 부러진 흔적이 없습니다. 또한 잘려진 머리는 한 달 뒤에 그 몸통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아래쪽 하단 부분 L자 부분 동남쪽이 되겠죠. 동남쪽 150m 부분에서 머리가 발견되었는데, 머리는 머리털이 하나도 없었고, 그렇다 그래서 머리가 몸통으로부터 훼손돼서 이렇게 150m까지 굴렀다 그러면은 뭐 자갈이나 바위나 이런 데 이렇게 부딪힌 어떤 머리 골격의 뭐 골절이라든가 아니면은 상처 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일절 없이 깨끗하고, 다만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이 백골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계속 수사를 한 끝에 망인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머리카락이 발견된 부분은 몸통에서 20m 아래쪽에서 머리카락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변사체의 몸통과 머리카락은 20m 떨어져 있고, 몸통과 머리 부분은 150m 동남쪽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 집에서 나갈 때는 이 유서를 발견할 때쯤이면 나는 이승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몇 글자 안 되는 유서를 써놓고 나갔다고는 하는데 지금 시신의 발견 상태로 봐서는 이게 자살로 볼 수 없고 타살 흔적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은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 결과가 오늘 12월 26일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부검 결과는 사인 미상, 사망 원인이 미상이다. 이렇게 그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꾸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이 감악산 30대 여성 머리 없는 시신 이 사건, 다른 부분은 저희가 논할 필요는 없고 이 30대 여성이 생명보험을 들어놨거나 아니면은 상해보험을 들어놨다 그러면은 사망보험금이 나올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은 사람의 생사를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보험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일반 사망보험금, 그 다음에 재해라는 것은 급작스럽고 우연한 외래사고를 말합니다. 이런 재해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먼저 만약의 경우에 자살을 했다 이랬을 때는 생명보험 계약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이내에 자살을 했다 했을 경우에는 질병사망보험금이든 재해사망보험금이든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경과한 다음에 자살을 했을 경우에는 질병사망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일반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을 기점으로 해서 2년 이내에 자살인 경우에는 아무런 보험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2년이 넘은 다음에 자살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다음에는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고의로다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즉 면책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고의로 자해, 자살을 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감악산 사건처럼 이 유서를 발견할 즈음이면은 나는 이승에 없을 것이다고 하는 이 유서를 써놓고 나간 점, 이걸 봤을 때는 자살이라고 보고 보험회사는 아마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또 어떻게 이게 자살이냐, 바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추락을 했다 그러면은 잔 나뭇가지가 발견된 몸통 주위에 이렇게 부러진 추락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깨끗하고 목이 잘려져 가지고 150m로 멀리 떨어져서 발견되고 또 머리카락은 몸통으로부터 20m가 떨어져 있고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자살이냐, 그리고 부검도 사인 미상이라고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항의를 할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는 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2002년 3월 29일 대법원이 선고한 사건인데요. 사건 번호는 2001-49234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 보험자의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입증의 정도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정황을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이거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그 사유이기 때문에, 즉 자살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 하려면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라든가 이렇게 객관적인 물증 확보나 또는 그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정황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놓고 이 감악산 사건을 놓고 분석을 해보면은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유서가 발견될 때쯤이면은 나는 이승이 없을 것이다 하고 써놓고 나간 글자 몇 자의 유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살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물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반면에 기타의 사실들, 몸통과 목이 잘려져 있는 사실, 또 몸통과 머리가 멀리 떨어져서 발견된 사실, 그 다음에 머리카락과 몸통도 10여 미터나 떨어져서 발견된 사실, 그 다음에 바위에서 이렇게 추락을 했다고 볼 수 없는 몸통이 발견된 지점의 주의 정황 사실, 이런 것 등은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한 그러한 사실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것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망인께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을 가입해 놓은 상태라면은 틀림없이 유족들은 보험회사에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반면에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10중 8구 유서가 발견된 점을 들어서 이거는 자살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안 봐도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 유족들은 그냥 사망보험금을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회사가 순순히 지급하지 않으면은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다퉈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까 대법원 판례처럼 누가 보더라도 타살이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명백한 이건 자살이라고 하는 정황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살 가능성의 유서와 그렇지 않은
타살의 정황이 서로 막상막하인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회사가 면책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입증을 못하면은 사망보험금의 절반 정도 수준에서라도 화해공고 결정이나 강제 조정 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되고 법적 대응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